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희명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정식 명칭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처음 언급되기 시작됐고, 2018년에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이 그 입법 과제로 더해졌습니다.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과 또 검토 끝에 비로소 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는 이러한 입법 목적의 달성과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 보호관제도 등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제도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용된다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실질적 지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총 6개의 장과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목적과 법에서 쓰이는 용어,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선언 조항이 있고, 또 이러한 예술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총체적으로 어떠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 제4장까지가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제2장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특히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간섭 그리고 공정성 침해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는지 규정되어 있고, 제3장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의 종류, 그리고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술인들을 이러한 직업적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보호 책임자 제도 및 국가의 여러 지원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그리고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기관,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실제로 예술인에게 불공정 행위나 성희롱 성폭력 같은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 예술인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제 기구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예술인 보호관제도,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와 의결을 하기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최종 시정조치까지 그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면서, 만약 이러한 금지 행위들로 인해 예술인에게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년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논란과 상처로 남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특정 문화예술인을 탄압과 규탄하기 위해 비밀리에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예술인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점은 매우 부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 바로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었습니다. 즉, 블랙리스트 사태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장에 바로 이러한 예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술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 지원기관, 특히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는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예술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함으로써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것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8조와 9조는 예술 지원 사업의 차별 금지와 공정성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술인들은 예술 지원 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지원 사업의 주체인 국가기관, 지자체, 예술 지원 기관 등이 성별이나 종교, 사상, 장애, 출신 지역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또 반대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예술지원기관 임직원들은 예술지원 사업에서 차별 목적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용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시해서는 안 되고, 즉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심사가 끝난 후에 대상자를 배제하거나 포기를 강요하는 이러한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의 권리 보장법에는 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심사 등을 이유로 여러분들의 예술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거나 예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법의 제5장과 6장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해당 피해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 접수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지정 공무원인 예술인 보호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또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조사를 마치면 예술인 보호관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서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 심의 또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국가기관이나 예술지원기관 또 예술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해서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거나 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시 문체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 권리 침해를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새로 시행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침해 방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와 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자유로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으실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